30년 넘게 신장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졌던 장면이었어요. 그분은 평소 산책도 꾸준히 하시고 집안일도 잘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저는 신장과 혈관 흐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준혁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지난 30년간 신장 기능과 일상 습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죠.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함이 계속됐지만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몇 달 전부터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소변에서 나타나던 변화였습니다. 거품이 유난히 오래 남아있거나 색깔이 평소와 달라지거나 냄새가 달라지는 것들이었죠. 이런 작은 변화를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은 이미 그 순간부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몸으로 독소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피로, 부종, 어지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에서 예전과 다른 작은 신호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소변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경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몸에서 느낀 작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며칠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4세 최경희님이신데요. 평소 집안일도 잘하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랍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셔서 그냥 나이 탓이라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오래 남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 거품처럼 몇 분씩 남아있어도 그저 먹은 게 문제겠거니 하셨대요. 물도 원래 잘 안 드시는 편이라 하루에 서너 잔 정도만 드셨고 국물 음식을 좋아하셔서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경우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서 일상이 점점 힘들어졌고 그제야 몸이 보내온 신호를 돌아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대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하신 건 조금만 일찍 생활 습관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소변 거품을 보고도 그냥 넘겼던 것, 물을 잘 안 마셨던 것, 짠 음식을 줄이지 않았던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신장에 부담을 줬던 거죠.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신장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신장이 망가지기 전 일상에서 반복되는 결정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한번 보세요.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5분, 10분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필터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내 신장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소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건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대요. 산책도 매일 하시고 아침 운동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더랍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급격히 늘어났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소변 상태를 며칠간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5분 이상 남아있는지, 색깔이 평소와 다른지, 냄새가 달라진 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거품과 지속적인 거품은 다릅니다. 하루 이틀 거품이 생겼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국밥, 저녁에 김치찌개, 이렇게 하루 3끼를 국물 위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까지 드시면 신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신장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혈액이 탁하면 필터가 빨리 막히는 거예요.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가 먼지 많은 곳에서 빨리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외 혈관 건강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염분과 당분은 신장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염분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고 당분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신장 필터를 약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68세 이정수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평생 국물 음식을 좋아하셨대요.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국밥 이렇게 드시다 보니 하루 염분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이 심해졌고 혈압도 높아졌으며 신장 기능 검사 수치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셔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간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염식을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서서히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국물 3분의 2만 드시고 다음 주는 절반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국물 음식을 몇 번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참고 지내는 습관입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밤에 깨기 싫다고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신장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노폐물은 배출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걸러낸 노폐물은 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농축된 소변이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에 여감력이 생기고 노폐물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국내 생활습관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 부족이 피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물 섭취량이 권장량의 6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70세 박성진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바짝 마르고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 필터가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리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씩 반 컵씩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오전에 2컵, 점심 먹고 1컵, 오후에 2컵, 저녁 먹고 1컵, 이렇게 하면 하루 67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일을 해야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신장한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기를 몇 끼 드시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단백질은 분명 중요한 영양소지만 과하면 신장에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결국 필터가 빨리 닳는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을 넘으면 신장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은 과다 섭취라는 거죠. 75세 정미숙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맵기 고기를 드셨대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생선이나 소고기, 여기에 간식으로 우유까지 드시니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100g이 넘었습니다. 몇 달 후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나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맵기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나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몇 끼 먹을 필요 없이 하루 한두 끼만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완전히 끊지는 마시고 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겁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두통 있다고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통제는 신장한테 정말 해롭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라고 불리는 약들이 문제인데요. 이 약들은 신장 혈류량을 줄여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거나 한 번에 여러 알을 먹으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어요.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 신장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66세 강동욱님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대요. 하루 2알씩 1년 넘게 드시다 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변량도 줄고 다리 부종도 생기고 피로감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5번째 실천 방법은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온찜질,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해 보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서서히 줄이거나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걷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하게 해서 신장으로 신선한 혈액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신장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안 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신장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일본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신장 기능 수치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꾸준히 한 경우 효과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71세 송기철님은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하루 걷는 시간이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늘고 혈압도 높아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라도 걷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는데 3개월 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6번째 실천 방법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지 마세요. 관절이 안 좋으시면 천천히 걷거나 물속에서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관절에 무리 안 가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7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은 신장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고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캐나다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이 7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 더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69세 윤상호님은 평생 잠이 없으신 분이었대요.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고 중간에도 자주 깨셨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7번째 실천 방법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는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주의하실 점은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낮잠은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잠의 질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 같지만 쌓이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만 바꿔도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신장은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내보내거든요.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데요. 아침을 가볍고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2~3가지, 된장국 반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김치 조금 곁들이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좋다는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움큼씩 드시는데 견과류도 과하면 칼로리가 높고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 게 신장한테는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거르지는 않으시나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이뇨가 잘 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뇨가 잘 되면 노폐물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변으로 노폐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신장이 편한 거예요. 이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오이, 수박, 호박,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도 많고 칼륨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신장한테 부담이 적습니다. 여름에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저녁 늦은 시간에 음료를 줄이는 겁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만 드시고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 효과 강한 음료는 피하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저녁 음료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신장 필터도 손상됩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기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기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전 같은 음식에 쓰이는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들기름, 올리브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소량만 사용해도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식물성 기름을 소량 활용하는 겁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방울, 샐러드 만들 때 올리브기름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을 많이 넣는다고 더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종류인가요? 튀김용 기름을 자주 쓰시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심호흡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심호흡을 하시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5분만 반복해 보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체중을 관리하는 겁니다. 과체중은 신장에 물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배에 지방이 많으면 복압이 높아지고 그 압력이 신장을 누르는 거예요. 체중을 줄이는 건 간단합니다. 먹는 양을 조금만 줄이고 움직이는 양을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한 달에 1kg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kg입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끼 평소보다 한 숟가락씩 덜 드시는 겁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덜 퍼 담고 반찬도 조금씩 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1kg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중은 어떠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지는 않으셨나요? 6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는 추세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과 거품을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과 다리 부종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나요? 마지막 검사가 언제였나요? 7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약을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약은 과감히 줄이세요. 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장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몇 년째 같은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꼭 필요한 약만 드시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염분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각각의 약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8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이 담배를 피우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금연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키려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못 끊으시면 하루에 한 개비씩 줄여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한 갑에서 15개비로, 다음 주는 10개비로 이렇게 천천히 줄이다 보면 끊을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금연 선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하면 책임감이 생겨서 더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담배를 피우시나요? 끊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9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절주입니다. 술도 신장한테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횟수와 양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지 마시고 한 번 드실 때도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겁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드세요. 알코올 때문에 몸이 탈수됐으니 수분을 보충해줘야 신장이 회복됩니다. 숙취해서 음료보다는 맑은 물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발 관리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오히려 수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 더 좋습니다.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골프공으로 굴려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발 관리를 하시나요? 발이 자주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속에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거품을 그냥 넘기고 짠 음식을 계속 먹고 물을 참고 단백질을 과하게 먹고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신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다리 부종이 생기고 소변량이 줄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탓이라 넘겼던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다,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소변 상태를 확인하고 국물을 절반만 먹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하고 진통제를 줄이고 매일 30분 걷고 밤에 잘 자면 신장은 회복됩니다.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식습관, 인혈을 돕는 음식, 혈관 염증을 줄이는 기름 사용,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정기 확인, 불필요한 약 줄이기, 금연, 절주, 발 관리까지 실천하시면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라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권해드린다면 내일 아침 소변 상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두세요. 일주일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거품이 5분 이상 남는다면 물을 조금 더 드시고 국물을 줄여보세요. 색깔이 진하다면 수분 섭취를 늘리고 냄새가 강하다면 단백질을 조절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국물 줄이기, 다음 주는 물 마시기, 그 다음 주는 걷기 늘리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 후반에 신장 기능을 회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아침 습관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로 물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장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